안녕하세요. 정말 황당하게 파혼한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저 같은 케이스가 또 있을까 궁금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저는 학교 선생님이고 아는 사람 통해서 남자를 소개받았습니다. 돼지고기 가공하는 공장의 아들이라고 했고 굉장히 성실하고 착하다는 말에 소개팅을 받았어요.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랑 여동생과 단둘이 살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외롭고 허전하다 보니 가정을 잘 이루고 싶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돈보다는 남자의 마음 씀씀이가 더 중요했습니다. 제가 학교 선생님이라 금전적으로 안정적이기도 했고요. 그 남자를 만나러 호텔 레스토랑으로 갔는데 저를 보자마자 한눈에 반했다며 얼굴이 발그레해지더군요. 그러면서 자기 어필을 막 했습니다. 모 지역에서 돼지고기 가공하는 공장을 운영하는 집안의 아들이라며 작년 연매출이 40억이라고 하더군요. 친인척들이랑 하다 보니 손에 들어오는 순수익도 많다면서요. 본인은 회사원인데 머지않아 정리하고 아버지 회사로 들어갈 거라고 하더군요. 보니까 손에 차고 있는 시계도 상당히 고가였습니다. 차도 제네시스 G80이었고요. 그러면서 저를 놓치고 싶지 않다며 애프터 신청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더군요. 저도 그 사람이 나쁘지 않았고 그래서 사귀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귀는 것과 동시에 저희 집 사정을 이야기했지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홀 어머니만 계시다고 했는데 제 걱정과는 달리 저를 더 따스하게 안아주며 그러면 결혼하고 나서 장모님 옆에 더 가까이 살아야겠다. 내가 잘 챙겨드려야지. 라고 하더군요. 그 모습에 저는 너무나 마음이 놓였고 사귀는 내내 저를 공주받들듯 챙겨주는 모습에 결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쯤 사귀었을까? 저희 집에 먼저 찾아와 예비 신랑이 인사를 드렸고 예상대로 매우 깍듯한 모습에 엄마가 마음을 열고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저만 남자 쪽 집에 인사 가면 되었는데 남자가 그러더라고요. 사실 지금 부동산 문제로 사정이 있어서 잠깐 빌라에 살고 있어. 우리 아파트는 40평대 고급 아파트인데 잠깐 아는 사람한테 전세 주느라고 우리는 빌라에 살고 있거든. 내년에 거기 이사 갈 거야. 지금 집이 허름해도 놀라지 말아줘. 그 말에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사귀면서 여자 문제 한 번 일으킨 적 없고 거짓말도 하지 않은 수더분한 남자라 믿었습니다. 그렇게 남자의 차를 타고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모 지역의 시내를 한참 지나 산비탈까지 오르고 꼬불꼬불 허름한 빌라로 조악한 동네에 다다랐어요. 3층짜리 벽돌조차 바래버린 빌라 앞에 세운 예비 신랑이 여기는 임시로 살고 있는 곳이라며 저를 계속 안심시키려 하더군요. 조금 불안은 했지만 들어갔습니다. 가니까 어머님만 계셨어요. 제가 깍듯이 인사를 드리자 예비 시어머니는 그래, 이야기 잘 들었다. 우리 아들이랑 결혼을 하고 싶다고? 선생님이라던데 한 달에 얼마 버니? 라고 다짜고짜 돈 이야기부터 하시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제가 얼어붙자 남친이 허허 웃으며 전에 사귀던 여자친구들이 다 백수였고 자기네 공장 상속에만 혈안이 되어 있어서 결국 다 헤어졌다고 하더군요. 우리 엄마가 내 전 여친들한테 너무 대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아, 엄마, 이 사람은 그럴 리 없다고 내가 말했잖아. 얼마나 착한 여자라고.
남자는 그렇게 이야기하며 제 앞에서 본인 엄마를 나무라더군요.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는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했지만 꾹 참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렇게 어머님한테 인사를 드렸고 공장에 계시다는 아버님께 찾아갔습니다. 예비시대 근처였어요. 남친 차를 타고 가서 공장에 들어섰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공장 부지가 엄청 크더라고요. 돼지고기 가공하는 곳이라고 해서 작은 컨테이너 정도로 생각했는데 1000평은 좋게 되어 보이고 사무실도 따로 좋게 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예비신랑이 아빠 하고 부르자 공장 내부에서 한 중년이 나왔습니다. 그분은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네가 우리 며느리 될 아이구나. 와주어서 고맙구나. 라고 맞아주셨죠. 그렇게 사무실에 들어갔고 예비 시부는 자연스럽게 저에게 커피를 타주겠다며 탕비실로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대표 자리 앞에 있는 소파에 앉으라며 안내해 주셨습니다. 제가 회사 운영하기 힘드시지 않냐고 하니 뭔가 당황스러운 듯 웃으시더라고요. 더는 말씀을 안 하셨고 예비 신랑도 자기 아빠가 말씀이 많이 없는 분이라며 저더러 이해하라고 하더군요. 무언가 못 믿어온 부분이 많았지만 대표 자리에 있는 명패도 예비 시부 이름이었고 또 예비 시부도 자연스럽게 대표 자리에 가서 핸드폰을 충전하는 등 명백한 공장 사장 같은 모습을 보였기에 더 의심하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양가 허락을 받긴 받은 거죠. 그렇게 결혼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려 하는데 예비 신랑이 본인은 현금을 갖고 있는 게 없고 부모님으로부터 아파트를 한 채 물려받은 게 있으니 거기서 신혼생활을 하는 게 어떻냐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곳이 제가 근무하는 곳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진 지역이었습니다. 차로 1시간 30분 정도라면 출퇴근을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2시간도 넘게 떨어진 곳이라 제가 그건 안 될 것 같다고 했죠. 그랬더니 지금 팔면 너무 손해라며 난감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출을 먼저 받고 제가 가진 돈을 합쳐서 신혼집을 마련하면 되지 않겠냐고 하니 자기는 보수적이라 대출을 안 받는다고 하더군요. 자기네 집이 승승장구하게 된 이유도 대출 하나 없이 올 현금으로 이뤄내서 그런 거라며 입에 침이 튀도록 설명을 하더군요. 여하튼 예비 신랑은 대출은 못 받겠고 일단 제가 가진 돈으로 신혼집을 전세로라도 마련해서 들어가 보자고 하더군요. 자기가 가전 가구는 다 해올 것이고 결혼하고 나면 자기가 가진 아파트 명의를 저한테 돌려주겠다는 약속도 하더라고요. 그 아파트는 시세 12억짜리였습니다. 저는 현금으로 2억 있었고 소나타 한 대가 있었어요. 게다가 결혼하면 엄마가 돈을 2천만 원 해주신다고 했고요. 그런데 제 돈으로 전세 계약을 하면 굳이 엄마에게 그 돈을 받을 이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비 신랑에게도 친정 지원을 없을 거라고 했더니 뭔가 아쉬워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뭔가 이 결혼에 대한 찝찝함이 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남자는 너무 괜찮고 저를 많이 사랑해주긴 하는데 금전적으로 뭐 하나 딱 부러지게 확실한 게 없으니 짜증도 났고요. 제 마음을 꿰뚫기라도 하듯 남자가 갑자기 저에게 차를 바꾸자고 하더군요. 작년에 산 제네시스를 제가 타게 해주겠다며 결혼하면 아예 바꿔 타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300만 원 상당의 시계도 사주었습니다. 당장 현금 융통할 방법이 없어서 미안하다며 눈물까지 흘렸어요. 그런 모습에 저도 무언가 홀린 것 같긴 합니다. 이제와 반성하고 제가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때는 아마도 주변에서 다들 제가 결혼한다는 걸 알고 있었고 엄마도 제 예비 신랑을 많이 좋아했었기 때문에 뭔가 더 상황이 나빠지면 안 된다는 이상한 강박 같은 게 저를 옥죄었던 것 같습니다.
예비신랑은 저에게 끊임없이 신뢰를 주기 위해 많이 노력했고, 저도 그런 모습에 다시 그 사람을 믿고 잘 살아보자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결혼을 진행해 갔습니다. 예식장을 계약했고, 스드메도 열심히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도 계약했죠. 제 학교와 예비신랑 직장 가운데쯤으로 정해 제 돈으로 전세를 계약했습니다. 그쯤 제 생각은 어차피 저는 본가를 떠나 독립을 할 생각이었고, 만약 남자와 파혼을 하거나 이혼을 하게 돼도 제가 살 곳이라 생각했습니다. 물론 예비신랑은 제 생각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죠. 여튼 그렇게 신혼집이 일단 정해지고 나니 아내들의 가전가구가 고민이 되었습니다. 예비신랑이 알아서 다 들여놓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너무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가전가구 보러 가자고 하니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못 간다고 하더니 어느 날 저에게 통보식으로 우리 엄마가 가전가구 다 해주신대. 자기는 신경 쓸 거 없어. 라고 하더군요.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살 집인데 가전가구는 우리가 고민해서 골라야지. 침대는 어떤 사이즈로 살 거고 TV는 무슨 사이즈로 살 건지 상의도 안 했잖아.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어차피 우리 둘이 같이 있으면 뭐든 안 좋겠어? 예비신랑은 희한한 궤변을 드러놓으며 시어머니가 되실 자기 어머니가 너무나 기뻐하며 벌써 가전가구 계약을 하러 신나게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남자가 저보고 표정이 왜 그러냐며 설마 요즘 여자들처럼 시댁에 이유 없이 반감 가지는 된장녀냐고 하더군요. 제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하니 자기가 더 삐지더라고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우리 가전 가구인데 우리가 사야지. 어떻게 어머님한테 맡길 수가 있냐고 따져 물었더니 그제야 말하기를 나중에 내 명의로 갖고 있는 그 아파트를 팔고 싶으면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한대. 자기도 알잖아. 그 아파트 지금 시세 12억인 거. 라고 하더군요. 예비시모는 그 아파트 값을 빌미 삼아 저에게 시짜짓을 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그래도 예비시모가 고른 가구가 다행히 괜찮긴 하더라고요. 좀 어이가 없었지만 예비시모가 이미 가구를 다 계약해놨다며 배송만 하면 된다고 다그치기에 할 수 없이 집 주소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렇게 가구가 먼저 들어오기로 했고 제가 가서 보려고 했는데 일이 생겨서 못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비신랑에게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죠. 그렇게 침대와 장롱 등을 먼저 넣었고 TV와 냉장고 등의 가전은 무조건 제가 고르기로 했습니다. 그것만은 양보하기 싫어서 저도 세게 나오니 예비신랑과 예비시모도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제가 가전을 골랐고 돈은 나중에 예비신랑이 준다기에 제 카드로 긁었습니다. 그리고 제 신혼집에 배송되기로 한 날, 그날은 제가 들어가 확인해야 했기에 퇴근하자마자 쏜살같이 달려갔습니다. 배송기사가 도착하기 전에 무사히 아파트에 왔고 저는 도어락 비번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상상도 못할 일이 그때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아니 아무도 없어야 할 집에 웬 신발이 놓여져 있더군요. 소름이 돋아서 나가려고 하는 찰나 갑자기 안에서 세아가 반갑다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소스라치게 놀라 고개를 들어보니 예비시무가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아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TV랑 냉장고 온다며 내가 미리 와 있었지. 그 모습에 제가 당황하며 제가 와서 드려도 되는데 말씀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라고 했더니 예비시무가 아무렇지 않게 내가 우리 집 오는데 네 허락을 받아야 하니? 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에 저는 너무 황당해서 얼굴에 열이 새빨갛게 오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집이라뇨? 여긴 저희 신혼집인데요. 예, 안 그래도 내가 얘기 좀 하려고 했다. 너 이 집 계약하고 네 홀어머니 여기다 모셔서 셋이 같이 살려고 그랬지? 내가 그것만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구나. 그 말에 제가 너무나 화가 나 무슨 말을 하시냐 따져 물었더니 예비 시무가 니네 엄마 혼자 계시잖아. 시어머니 될 사람으로서 내가 그건 참 마음에 안 들더구나. 네 직업, 얼굴, 심성 다 괜찮은데 아무래도 홀어머니 있는 딸은 며느리감으로 별로지. 그래도 우리 아들이 하도 좋다고 해서 허락한 거야. 그리고 우리 아들 앞으로 있다는 그 아파트, 그건 당분간 팔 생각 없다. 그렇게 알아둬. 네? 그 사람 말로는 2년 뒤에 그거 팔아서 저희 다른 곳으로 이사 갈 거라고 했는데요? 무슨 말이니? 그 집 절대 안 판다. 거기 돈이 얼마나 묶여 있는데. 그리고 난 이 시아버지랑 이혼할 거야. 그 말에 제가 솟아치게 놀라니 예비 시부가 이야기 못 들었냐며 딴청 부리시더군요. 예비 시부는 그 공장의 대표가 아니었습니다. 그 공장의 대표는 예비 시모의 여동생의 남편, 즉 시 이모부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문제가 생겨 예비 시부가 사장인 척 하는 거라고 하더군요. 저는 너무 열이 받아 예비 시모에게 혼란스러우니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더러 예의가 없다며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더군요. 그 자리에서 예비 신랑에게 전화를 걸어 자초우지종 이야기하고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따져 물었더니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도망치듯 밖으로 나와 펑펑 울면서 여기저기 전화해 모든 사실을 알아냈지요. 그 결과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예비시댁은 빚이 20억도 넘게 있다더군요. 아니, 엄밀히 말하면 예비시댁과 시이모네와 공통으로 빚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예비신랑에게 상속받을 아파트로 담보대출을 어마어마하게 받았나 보더라고요. 예비신랑의 차와 국가의 명품들도 전부 그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산 것 같고요. 한마디로 깡통이었고 팔래야 팔 수도 없던 겁니다. 공장도 대출로 돌아가고 있었고 부도 직전이었으며 그거 막느라고 갖고 있던 아파트도 넘기고 허름한 빌라에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모든 사실을 알아내고 너무 열이 받아 주선자에게 이야기하여 화를 내니 자기도 몰랐다며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저는 예비 신랑에게 혼인 빙자죄로 고소하겠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전에 알던 그 착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저에게 오히려 소리를 치며 네가 바보같이 속았던 거잖아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모든 사실을 엄마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가슴은 찢어질 것 같았지만 저도 제대로 속았다는 생각에 분해서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엄마도 너무 화가 난다며 외삼촌들을 불렀습니다. 저희 외삼촌들은 씨름과 유도를 오랫동안 했던 운동 선수들이에요. 저도 유전적으로 그러한 체질을 물려받았는지 한등치 하고요. 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바로 제 아파트로 쳐들어갔습니다. 뻔뻔하게도 예비 시모가 아직도 안 가고 고상하게 앉아서 차를 쳐 마시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소리를 치며 사기꾼 같으니라고 어디서 굴러먹다 들어온 게 우리 귀한 딸을 등쳐먹으려 들어? 뭐? 홀 친정엄마가 있어서 결혼을 허락 안 하려고 했다고? 당신 같은 애미는 정상이고 라고 했더니 예비 시무가 얼굴이 시퍼래지며 바로 자기 아들한테 전화를 걸더군요. 10분도 안 되어 예비 신랑이 왔고 상황 파악을 못했는지 마구 날뛰며 결혼할 사이에 치사하게 군다고 난리더군요. 바로 저희 외삼촌들이 제 앞 들어갔습니다. 조카가 결혼을 빙자로 농락당했다는 사실에 더 열받은 외삼촌들은 제 예비 신랑을 용서하지 않았죠. 팔이고 다리고 머리고 흠씬 두들겨 패주었고
그런 아들을 맡겠다고 예비 시모가 울면서 달려들자 저희 엄마가 바로 밀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나자빠진 예비 시모를 저희 엄마가 축구공 차듯이 날려버렸습니다. 그야말로 난장판이었죠. 처음엔 저희에게 맞고 나서 고소를 하겠다느니 뭐니 울면서 뭐라 했지만 저희 엄마가 손 한번 들어올리니 깨갱하더군요. 결국 그 사기꾼 같은 모자는 다신 제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코피 철철 흘리며 새벽에 택시 타고 도망갔습니다. 저는 그걸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예비신랑, 아니 전 남친의 회사에 전화를 걸어 막무가내로 이 사람 저 사람과 통화해 제가 겪은 일을 모두 말했습니다. 소문 내달라고 부탁도 했고요. 결국 그 인간 한 달도 안 돼요. 무슨 일인지 잘렸다더군요. 그렇게 참으로 어이없게 파혼했습니다. 저도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또 가정을 빨리 꾸리고 싶다는 이유로 하나만 보고 둘은 보지 않았던 어리석음을 가슴 깊이 반성했습니다. 믿고 싶은 것만 믿었던 제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나름대로 똑 부러진다고 소리 들었는데 결혼 앞두고 정말 사람이 뭐에 씌이긴 하나 보네요. 그래도 너무 늦지 않게 파혼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라도 패주고 끝내서 속이 시원하고요. 그 집은 찜찜하여 바로 다른 이에게 전전세 주었습니다. 전 예비시무가 넣은 가구는 다 팔았고요. 정말 황당하지 않나요?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는지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